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그 안에서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장 월요병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면 관련주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의 10위는 라면 관련주로 묶어서 살펴볼까요? 자, 오늘 삼양식품, 농심 등 라면주들의 낙폭이 깊은데요. 이 정부의 라면 가격 인하 압박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라면 관련주 좀 수익성을 회복하나 했는데 투심이 다시금 위축되는 걸까요? 일단 발단은 추경호 부총리가 한 방송에서 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라면 업계의 가격 조정 검토에 대한 전망에 오늘 강한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그 대비 최근 절반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원재료비 감소에 따른 라면 가격도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언급이 있었던 거죠. 수익성 약화에 대한 전망 속에 조정을 받고 있는 라면주들. 그래도 해외 수출 4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8% 증가하면서 견조한데 과연 매수의 기회일지 라면주에 대한 시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위 삼양식품과 농심 등의 라면 관련주가 차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9위 종목도 공개해 봅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요. 유니캠이 9위입니다. 자동차 시트 등 피혁 생산 회사인데요. 하지만 주가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신사업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대한 노이즈입니다. 골프장 사업을 두고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예정됐던 임시주총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회가 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새로 열리게 될 주총까지 오너가와 또 소액주주들 간의 표 결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종속회사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따른 비용 증가, 파생 손실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이 와중에 중소기업 햇발이 유니캠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건데요. 햇발 등 소액주주들이 골프장 리조트 사업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정재영 햇발 대표가 유니캠 사내이사에 선임이 됐는데 이사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결이 팽팽합니다. 주가는 이 분쟁에 반응하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의 9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8위 종목, 오늘 신재생 관련한 종목도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가운데 수소주, 그 안에서 비나텍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소 관련주들 답답한 갇혀있는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비나텍은 어디에서 모멘텀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수소 연료 전지 부품 양산 준비 이후에 고객사와 물량 수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도 꿈틀대기 시작했는데요.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 또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에 따른 수소 산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또 긍정적인 전망 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일본 자원에너지청과의 수소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국제급 회의라는 또 이벤트도 있고요. 일단 본업단에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의 순환과 더불어서 하반기 시설 투자가 주목되고 있는 비나텍 주가도 얼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8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라면 관련주입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때문에 이 라면 관련주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밀값 하나로만으로도 이렇게 좀 라면 값을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수익성 악화 때문에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 특히나 그 안에서 농심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 이 물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한 발언이 철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심리에는 어느 정도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안정적인 국내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성장에서의 추가적인 멀티플을 그동안 주어왔었는데요. 일단 국내의 안정적인 매출에 어느 정도 소위 기스가 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밀농사가 이제는 흉작이다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소위 이제 식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라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일단 중립적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잘 가던 주가가 한번 상처를 입은 이후에는 보수적인 관점을 중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면 관련주들의 향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개별 이슈와 함께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유니캠도 진단을 해볼까요?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 이슈, 이 관전 포인트를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좀 본질적으로 회사가 과연 과거의 그런 실적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캠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뭐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핸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시트용 피해 원단을 제조하는데 주요 브랜드로는 코치, 투미 그리고 자동차로는 현대차, 그랜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그 팬데믹 이전 2019년에 영업이익이 17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유망이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회사였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영업이익이 33억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골프장 건설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익 하락의 소액주주들은 3월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였었는데 소액주주 측 사내이사와 감사가 지금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주총이 사실 결격사고가 발견되면서 무산됐고 다시 이제 7월 중순으로 주총이 개최되면서 되는데요. 여기서 이사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표대결이 또 다시 펼쳐질 거 보여서 주가도 지금은 현재 이에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대결에서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예단하기 어렵고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자니 과연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리조트 사업이 좀 추진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상당히 부담이지만 그래도 현재 대표의 어떤 영업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이루어왔던 점에서는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이 좀 봉합되면서 좀 윈윈하는 것으로 조금 어떻게 타협점을 찾는 것이 회사 가치가 상승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보여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리조트 사업 같은 이런 것들 비용 정상화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히 예전과 같은 이익 수준을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장기적으로 접근 관점은 유효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장 리조트 신사업 관련 이슈가 있는 유니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주 이 비나텍입니다. 6월 초에는 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다시 팔자세지만 반대로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때문에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난 고점인 89,200원 넘어설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이 탈탄소화 정책에서 이 수소 산업은 빼놓을 수가 없는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나텍의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핵심 부품이죠. 지지체, 촉매, MEA에 대해서 연구 개발 및 양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수소 관련주로서 탑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주가 모멘텀은 보시와의 MEA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2030년까지 약 8천억 규모의 MEA 공급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 측이 물어보니까 독일 보시사와는 이미 2년에서 3년 전부터 이와 관련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제 매출은 2023년 이후부터, 즉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 실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수소 전지 사업 자체가 변하지 않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나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눌림목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랭킹쇼 종목 탑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7위 종목 바로 공개해 볼까요? 사실 그동안 좀 잊혀져 있었던 종목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7위 종목은 전통적인 폐배터리 관련주죠. 성일하이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PJ메탈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던 가운데 폐배터리 대표주 성일하이텍의 주가는 언제쯤 움직여줄까요? 주가 고점 대비 조정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올해 강한 매출에 대한 증가는 제한적이나 그러니까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2024년 내년 산공장 증설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실적보다는 중
중장기적인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주목하자 이 전우처리 습식 공장의 수직 계열화 그리고 생산 접이 확장을 통해서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호흡을 좀 길게 잡고 봐야 할까요? 네, 오늘의 7위 성일하이텍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주가 단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6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VTGMP가 6위네요. 이 마녀공장 상장 이후에 VTGMP의 매력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일본 온라인 행사에서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일본 최대 이커머스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의 공략 성공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큐브엔터의 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그 지분 가치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연속적 매수가 유입되면서 올라서는 VTGMP, 라미네이트 부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알턴 2를 뽑아내고 이 화장품 사업의 성장을 온전히 가져갈 것이다. 화장품 사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 속에 주가도 치고 올라오는 힘 강합니다. 오늘의 6위를 차지했네요. 네, 7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7위 성일하이텍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김용재 이사님 오랜만에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좀 체크를 해보는데요. 사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내년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데 그렇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자리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배터리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양극재나 음극재와는 달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 성장이 급증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폐배터리 시장의 무한한 성장성, 특히 상당히 지금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1회 업체로 세계 수준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성일하이텍은 꾸준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올해 한 7천억 원에서 2030년에 70조 원, 2050년 600조 원까지 정말 크게 성장할 전망인데 전기차 보급 후에 한 5년 뒤 정도의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시장에 나온다는 점에서 현재 이익 성장보다는 향후 한 2, 3년 뒤에 이익 성장을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성일하이텍의 주가 흐름은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리튬과 관련해서의 국제 시세가 변함에 따라서 좀 그와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리튬 같은 경우 4월 달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한 20% 이상 반등을 했고요. 니켈 가격도 5월 이후 반등 중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향이 지금 성일하이텍의 주가를 좀 지탱하고 있는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역성장할 거로 일단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얼마나 안 좋을까라는 그런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지금 경험한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2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좀 장기간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 성장 속에 주목받는 성일하이텍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TGMP죠. 예, 핵심은 아무래도 일본 사업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시장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목받는데 또 마녀공장하고도 비교가 많이 돼요.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중소형 화장품사들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대박이 나는 아이템이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MTS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시스템이라고 해서 바르면 여러분들이 따끔따끔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피부 재생 효과를 노린다라는 것이 제품의 컨셉인데요. 최근에 미용기기들 정말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용기기의 어떤 그런 컨셉을 따라한 이 화장품이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큐텐 라쿠텐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약 40% 이상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거의 80% 이상의 고성장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VT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미네이팅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온전한 화장품 회사에서 밸류에이션 주지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라미네이팅 사업부를 이제 분할해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가치만 하더라도 약 400억 정도 현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이고요. 이것이 당장 내일 당장 이 리드샷이 안 팔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만영공장의 시총과 VT의 시총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위로 업사이드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VTGMP 최근에 이 일본 행사에서도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김영재 이사님은 이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화장품에서의 수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형사 위주의 수출이 아니라 아주 좀 조그만 회사들이 어떤 틈새 공략을 통해서 또 K-뷰티의 또 그런 시장력이 글로벌하게 확장되면서 미주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일본 등으로 좀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VT GMP도 이런 것에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VT GMP는 기초 화장품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특화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색조라든지 다른 기타 그 화장품 대비 기초 화장품이 고객 충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매출 성장의 전망이 가능한 좀 성장 전망 가시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 예상 순이익이 지금 한 262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요. 이를 대비로 한 현재 시총은 불과 그 10% 기준으로 11.1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소 화장품 관련주들 선방하는 가운데 VTGMP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10위 라면 관련주에서 6위 VTGMP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이번 주 21일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재건 관련주들 수주 기대감 속에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 HD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과 만나 재건 사업에 대한 협의를 나눈 바 있어 관련주로 탄력받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강한 양봉 그린 가운데 신고가 경신하면서 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류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중 영업무역은 룰루레몬과 파타고니아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해외 공장 가동률 100%를 기록하면서 실적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4거래일째 오름세 지속하면서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56,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도 올해 4분기에는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3.4%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침엔 강했지만 대체로 상승 탄력이 조금은 약해진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IT 투톱으로 향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12만 원을 바라보도 주가 현재 3.6% 하락하면서 11만 4,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에서 강하거나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내에서 관심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5위 종목 공개해볼까요?
네, 오늘도 동국제강 형제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세계로 분할 상장한 동국제강 그룹,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으로 분할한 이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열연사업부 그리고 냉연사업부 각각 분할을 해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존속법인 동국홀딩스는 신사업 투자 및 자회사 관리, 또 신설법인 동국제강은 열연부문, 또 신설법인 동국CM은 냉연부문, 총 3개사로 분할을 해서 동국홀딩스, 동국제강은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동국CM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 중국 경기 부양의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인적 분할 효과 또 본업 개선에 대한 기대 유효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분할 상장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별 주가 차별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동국CM 쪽에서 먼저 힘이 빠졌는데 이 안에서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쪽 그리고 더 지켜볼 만한 자리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도 공개해 봅니다. 오늘 풍력주들 분위기 좋은 가운데 CS윈드, CS베어링 반등해 줍니다. 4위는 CS베어링입니다. 자, 2위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의 최종 에너지 비중 기존 목표 32%에서 상향된 45%로 확정을 하고 이것이 또 강제 규정인 만큼 국가별, 연도별 목표치 미준수 시 이 벌금을 또 부과하게 됩니다. 단기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그 안에서도 해상풍력이 목표 달성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확대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 해상풍력 신규 설치가 2030년까지 연평균 36% 고성장이 예상되면서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또 미국 IRA 수주 낙수 효과 본격화에 대한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처 다변화에 나서는 가운데 G희향 이 매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반등 추가 상승 여력 지켜보시죠. 4위는 CS베어링입니다. 자, 이어서 순위를 높여 3위 종목도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BH가 3위입니다. 네,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이벤트도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에 그 모멘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의 출시가 앞두고 이런 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내년 애플 아이패드 등 이 OLED 패널 채택 등에 따른 올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에 이어서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전자의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에 전장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도 올해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장 사업의 고성장까지 더해지는 BH, 내일 또 이전 상장 이후에 주가 향방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했네요.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5위는 동국제강그룹 3사입니다. 이 분할 상장 이후에 첫 거래일은 3사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동국홀딩스는 또다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지만은 이 동국CM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이 세 개사 좀 어떻게 각각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저는 지금 현재 분할 상장 이후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많이 작용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좀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분할 이전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1조 4천억 원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3개사 합산 시총이 한 1조 6천억 원 가까이로 증가하면서 이번 분할 효과가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뭐 단기간에 상승한 이유는 이게 한 개사였던 그런 시총 큰 종목이 세 개사로 분할로 쪼개지면서 개별 회사의 그 개별 시총이 감소해서 좀 몸집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가능해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특히 이렇게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도 적지만 시총이 2천억대 지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2연속 상한가 거의 예전 중소형주에서 뭐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효과 이외에도 펀더멘탈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요. 업황 자체가 중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만간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 현지 철강제 가격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연준의 완화적 금리 정책으로 지금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또 국내 수출 회복도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적인 원화 강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동국제강 삼형제에 대한 그런 실적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수급에 연동한 그런 투자 전략밖에 단기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 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동국홀딩스는 지금 상한가지만 향후에 어떤 뭐 움직임이 나타날 때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전략 대응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인적 분할의 효과를 이제 이후에 시총이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수그룹의 분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시장에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총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 주가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적인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현재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연 가격과 철광석 가격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동국제강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철강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오늘도 뭐 보시면은 시클리컬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섹터의 경우에는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세요? 네, 일단은 뭐 동국제강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비슷한 철강 관련주들 중에서는 NI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가볍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적 분할 효과뿐만이 아니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안에서 동국제강을 중심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풍력 관련주 CS 베어링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의 구조적인 성장 기대, 지금 또 이벤트가 나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CS 베어링은 관심주로 또 김성 이사가 보시기도 했죠. 네, 뭐 CS 윈드, CS 베어링 같이 움직일 겁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뭐 재생에너지의 목표, 유럽 쪽에서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올렸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해상 풍력이 확대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CS 윈드가 탑픽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베어링을 보는 이유는 CS 윈드의 시총과 CS 베어링 시총을 비교해 보시면은 베어링이 훨씬 더 작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도주가 먼저 치고 나갈 때는 그 밑에서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수익률적인 측면에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평균 30%에서 40%까지 고성장이 향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풍력 관련주들이 이 제2의 2차 전지의 어떤 초입분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CS 윈드, CS 베어링은 같이 놓고서 여러분들이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께서는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가지고 풍력주들 좀 지켜보고 계세요? 이제 풍력주를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매력도 측면에서 이제 집중력은 약간 그 2차 전지 소재 대비는 좀 떨어지는 면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주가 이것이 뭐 다변화되고는 있지만 어느 이제 수주가 나올 만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매출단이 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게 띄엄띄엄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력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실적 추정치를 좀 보면 실적 변동성이 올해는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또 CS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기준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있는데 오히려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 안에서는 CS 윈드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부터는 CS 베어링 그리고 지금은 좀 CS 윈드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투자가 풍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위 풍력 관련주 CS 베어링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3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H입니다. BH 관련해서는 뭐 아이폰 50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전장 사업이죠. 전장 사업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BH는 사실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는 뭐 크게 부각되진 않는데 오늘 좀 많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당장 내일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데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수급상으로도 지금 공매도가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공매도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특별히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BH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정말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점은 애플 관련 주라든지 애플 관련 부품사라든지 아니면 삼성 폴더블 관련 부품사는 상당히 좀 많이 있지만 BA처럼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또한 애플 아이폰에도 들어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애플 아이폰 이번에 15의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전작 그 3년 전 정작이었던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교체 수요가 상당히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아이폰 14가 작년에 발매됐을 때 기대보다도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이연 수요까지도 올해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상반기 200억 영업이익 수준에서 하반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선 자동차 충전 사업, 지금 LG전자에서 인수한 그 사업도 지금 정상화 궤도에 진입 중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올해 뭐 예상이 뭐 최대 전체 매출 비해서 20%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리포트가 지금 발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수익성 개선에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또 하나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내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에 BH 역시 부품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점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연말에 갈수록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밸류상으로 볼 때도 지금 PER 기준으로 한 7회 초반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거 5개년 기준 밸류 하단에서 조금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본다면 진짜 뭐 하반기 탑픽 그 IT 부품 탑픽을 BH로 꼽는 증권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BH. 김성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부터 이제 코스피로 이전이 되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지인이 지난주에 이 BHDKT 베트남 공장에 직접 거기까지 가서 탐방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제가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FP12 공정에서 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공정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H나 DK 같은 종목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신택,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도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H와 DKT의 경우에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지만은 지금 눌림목을 딛고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3위 BH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줄이느라 행복가요님의 댓글인데요. LG엔솔 오늘 1조 팔겠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2조 원어치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주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5%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도 종목 1위, 기관도 순매도 3위를 기록하면서 대형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이러면 이번 주 분위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티어님의 의견입니다. 바닥에서 오르는 게 더
더 잘 오르네 난 의견이었는데요. 맞아요. 요즘 어느 정도 시장의 투심이 개선되면서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 진짜 쉬웠던 바이오주들도 몇몇 올라오던데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건강한 거라고 하니까 이 바닥권 반등 환영합니다. 다음은 서로띵님의 댓글입니다. 이 폐배터리 지루하긴 하죠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 배터리를 다 장착하고 그걸 다 써야지 폐배터리를 쓸 시간이 올 텐데 아직은 깔기도 전에 이 기대감에 오르는 거니까 주가 흐름도 이 거북이일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은 유리진님의 의견입니다. 날이 덥긴 한데 무더위 관련주도 음봉으로 장이 찌글찌글 차갑네요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밖에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음식료 관련주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일전자나 파세코 같은 냉방기 관련주들이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대체로 더워지기 전에 올랐다가 더워지면서 좀 빠지던데 이 테마의 성격을 띠는 만큼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종목 꺼내보도록 하죠. 네, 중국 기대감과 함께 주가 꿈틀대는 넥슨 게임즈가 2위입니다. 22일부터 블루 아카이브 중국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중국에서 판호 발급 이후에 중국 출시 그리고 흥행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2021년에 2월 일본에서 그리고 같은 해 11월 한국, 북미, 태국 등 237개국에 출시된 이후에 일본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 스토어에서 최고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저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과연 중국 시장에서의 흥행 기대에 더 키워갈 수 있을까요?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도 키우고 있는 넥슨 게임즈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오늘 방산과 우크라이나 테마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그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의 1위입니다. 바로 현대로템이 대망의 1위를 차지했네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오늘 프랑스로의 출국과 함께 엑스포 유치 그리고 방산, 원전 등 세일즈 외교 기대 속에 방산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복합 모멘텀 속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22일부터 21일에서 22일 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철도 등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 기대도 있고요.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세일즈 외교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사상 최고가를 찍는 움직임 속에 방산주들 동반 강세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2분기 깜짝 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K2전차 올해 또 하반기 폴란드행 820대 2차 계약 추가 타결과 더불어서 이 폴란드 외에 다른 국가를 수출 확대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현대로템 실적과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 그 안에서도 얼마 더 오를 수 있을지 오늘 또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와 1위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2위 넥슨 게임즈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볼까요? 주가가 꿈틀꿈틀대는데 우리 하반기 실적 유망주로 또 특집 방송 때 그 순위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나 중국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판호를 이제 받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죠. 근데 그가 이제 판호를 받은 기업들이 그 안에서 중국에서 정말 소위 대박을 터뜨린 종목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블루 아카이브 비공개 테스트 실시하죠. 그동안 중국 내 성공한 한국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블루 아카이브가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블루 아카이브 게임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월에 일본 그리고 그해 11월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출시한 이후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글로벌리하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출시 이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이 400만 나왔고요. 그리고 CBT가 22일부터 시작됩니다. CBT 테스트 이후에는 약 600만 정도의 사전 예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러프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00만에서 약 100만에서 120만 정도가 실제 소위 말해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유저라고 본다라면은 하루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간 약 2조 원에 가까운 추가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넥슨 게임즈의 상승세의 중요한 논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 종목을 함부로 파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CBT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전 예약이 늘어가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는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에서의 흥행 그리고 주가 상승 여력 넥슨 게임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사전 예약자가 좀 중요한 것이 지난 3월경에 중국에서 그 게임 하나가 400만 명 사전 예약제를 기록한 이후에 대박을 터뜨리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롤플레잉 게임, 붕괴라는 게임인데 중국 전체 매출 2위까지 기록했고 일매출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서 상당히 크게 지금 성공했던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전 예약자 수준이라면 충분히 중국에서도 좀 흥행 기록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게임주 주가는 출시 이전에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출시 이후에 제로 노출로 그것이 어떤 게임이 그 흥행을 기록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좀 하락했던 경험들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일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8월 이전 출시 이전까지 주가가 여기서 정말 큰 폭의 상승이 있다면 일단 출시 하루 전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전에 매도를 해서 그 다음에 좀 실현한 다음에 이후에 어떤 흥행 여부에 따라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 아카이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넥슨 게임즈 살펴봤고요. 이어서 1위, 오늘의 관심지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방산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하나에어로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로템도 기대감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른 이 추가 수주 기대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추가 상승은 저는 전고점은 좀 돌파하고 한 45,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방산 산업에 관련해서 좋은 뉴스 흐름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나타난 그 이야기로는 현대로템이 지금 K808 장갑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폴란드가 공동 연구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폴란드 장관이 방한을 해서 K2전차 그 2차 계약분 820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2차 계약이 성사되면 구체적인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한 이슈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또 지금 유럽에서 체코가 전차 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진영학적으로 독일과 인접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뭐 독일이 지금 우선적으로 유리하겠지만 그렇지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국 K2 전차도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레오파드 독일 전차보다 앞선다고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통관 기준으로 이미 수출을 전년 대비 그 8,800% 증가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잡히는 2분기에 좋은 실적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지금 기간이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오늘 역시도 대량으로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까지 매수를 동참해 주면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 돌파를 위한 시도가 지금부터 꾸준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로템 방산만 보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듯이 고속철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호주 2조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7천억 규모의 KTX 고속철도 수주했고 신규 SRT도 1조 정도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제 고속철에 대한 어떤 마진을 너무 박하게 주고 있는데 이번 부분들이 다시 마진율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고속철 두 가지 어떤 양날개를 가지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계속 좀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동국제강 삼형제부터 1위 현대로템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김승원 리워드홀딩스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